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의 로비 의혹이 정치권 곳곳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후폭풍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재열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경찰이 가짜 수산업자 김 씨를 잡아서 조사를 하면서 선물을 여기저기 보낸 명단을 아마 입수를 한 모양입니다. 한 20 몇 명 된다고 하는데 뭐 정치인, 검찰, 경찰 간부 뭐 등등등 쭉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활동한 지역 자체가 경상도 쪽이니까 아무래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금 더 예상외로 좀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많이 들어가 예. 있고요. 또 이제 이 사람이 국회 쪽에 정치계 쪽에 인연을 맺게 된 게 언론인 출신으로 정치 활동을 했었던 그 감옥에서의 동기였던 송모 씨와 알게 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접촉을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송 씨가 주로 이제 지금의 야권 보수적인 정치인들하고의 인연이 좀 많이 있었던 모양이라서 조금 더 그쪽에 더 치우쳐 있다고 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지금의 뭐 여권에 관련된 인사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인연이 닿고 한 번이라도 알게 되면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서 어떻게 보면 안부를 물었고 거기에 응답이 오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반드시 선물을 보낸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인연이 맺어지게 되면 계속해서 연락을 적극적으로 취했던 모양입니다. 예. 자, 2016년까지는 완전히 생계형, 흔히 뭐 그걸 잡자라는 그 단어를 갖다가 붙입니다만은 좀 그렇다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생계형으로 조금씩 뭐 사기를 치면서 이제 어떤 범죄 행각을 벌였던 사람인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교도소에서 만난 언론인 출신 정치인을 만나서 이제 통이 커진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커진 경우는 저도 이렇게 보면서 거의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수감됐을 때만 해도 1억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을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변호사 사무장을 사칭을 해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 수임료를 편취했던 그런 의혹이었거든요. 피해자도 수십 명인데 그 수십 명인 걸 계산해 보면 1억 원이라는 금액이 물론 작은 건 아니지만 지금 드러난 현재 문제가 되는 범죄만큼 큰 상황은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 사무장을 사칭하다가 갑자기 언론사 부회장, 뭐 체육회 회장 이런 식으로 사칭을 하고 1,000억 원대 자산가치를 행사를 했다는 게 범죄에 관해서도 굉장히 특이한 그런 인물이긴 합니다. 예. 흔히 이제 뭐 법무부나 교정시설 같은 걸 취재를 하다 보면 이제 흔히 그 얘기를 듣죠. 교도소가 범죄 학교라고. 그러니까 아마 사기 행각을 벌이면서 교도소를 들락날락하다 보면 물론 사람도 만나지만 이것저것 주워 듣고 이제 배우는 건데 그걸 갖다 드디어 이제 써먹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자 경찰은 지금까지 입건자가 4명이고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사람이 12명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더 있을 것 같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정치계라든가 언론이라든가 검찰에까지 연을 만들었던 이유는 보다 더 큰 사기를 범하기 위한 어떤 기반다지 같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12명을 참고인 조사를 한 사람들 자체 속에서도 혹시라도 지금 이제 4명을 입건한 바와 같은 형사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를 사기를 쳤거나 아니면 저 사람들의 이름을 팔아서 어딘가가 굉장히 더 큰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배제를 못하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이거를 당장 어떻게 보면 종결한다거나 하질 않고 조금 더 수사를 좀 넓히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정치권으로 넘어오면 김 씨를 그럼 교도소에 그냥 놔두면 되는 건데 그걸 왜 특별 사면으로 풀어져 갖고 이 난리를 만드느냐라고 하는 이제 김재원 의원의 이제 문제 제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 얘기를 한번 잠깐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죠. 최소한 저는 민정수석실에서 이 사면 업무를 담당했던 분들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통상 사면 받은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교도소서 복역하다가 나온 사기꾼이 더 큰 사기를 이렇게 세상을 떠들썩하게 사기를 치고 나왔다면 당연히 사면해 준 사람이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기꾼이 지금 사기 범죄로 하여튼 최근 한 2년 정도에 100억대 이상의 사기 범죄를 저질렀고 그 돈이 온데간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밝혀야 된다고 봐요. 결국은 돈 문제이고 그다음에 청와대가 왜 이런 사람을 사면을 했는지 저는 거기에서는 굉장한 흑막이 있다고 봐요. 최소한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 제기를 하려면 무슨 근거를 제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그날 뭐 막말해서 힘으로 대통령이 된 게 아니라 국민의 표로 뽑은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에게 하는 문제 제기를 하면 뭐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든지 뭔가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는 건데 그것도 없이 무턱대고
그렇게 일종의 마타도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김재원 의원 얘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사기범인데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들한테 뭔가 조치를 취해준 것도 하나도 없이, 그럼 나중에 혹시 한참 한 다음에 가석방 정도를 꺼내주면 몰라도 어떻게 특별 사면으로 집어넣냐, 누가 봐준 거냐,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최소한의 기초 사실이라도 좀 파악을 하고 정치적 공격을 예. 했었어야 되는 건데, 당시에 그러니까 2017년 12월 말에 그러니까 뭐 어떤 살인이라든가 폭력과 같은 강력 사범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소자들 중에서 형기를 80% 이상 마쳤거나 아니면 실제 그 가석방 기준을 충족한 사람들을 석방해 준 게 7,000명이 넘습니다. 그중에 예. 정확하게 김모 씨와 같은 이 수산업자와 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만 800명이 넘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100억대 사기꾼이 돼 있는데 예. 그때 당시는 1억 원 가량의 사기를 가지고 2년도 안 맞는 형량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 자체를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자체가 아니었던 거죠. 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표현을 저도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두드러지는 그런 범죄자가 전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뭐 공격을 야권에서 하더라도 이런 거는 정말 근거가 너무 박약한 어떤 그 의혹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재원 의원이 알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법무부 보도자료를 늘 받아가지고 이제 가석방 기사나 특별사면 기사를 쓰면은 이 사람들은 절대 특별사면 안 됩니다 하는 게 있죠. 뭐 살인, 강도, 조직폭력, 성범죄 같은 걸 성폭력, 저질렀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고위 공직자와 관련된 부패 공직자들 문제라든가. 뇌물 줬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절대 안 됩니다라고 하고 나머지는 이제 뭐 풀어주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거의 7,000명의 사람이 그때 다 특별사면을 받았고, 저 사람처럼 이렇게 남은 형이 완전히 면제받은 사람이 그럼 800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다. 근데 김재원님이 그 얘기를 살짝 뺍니다. 약간 부분 절취의 방법을 쓰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100억 원도 사실은 이 주요 액수가 86억 원은 김무성 전 대표의 형 한 사람에게 80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고, 또 지금 감옥에서 알게 된 송모 씨에게도 16억 원이고 17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만 합해서 벌써 100억 원대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지금 액수는 크지만 내용으로 넣고 보면 이거를 어마어마한 뭐 어떻게 뭐 공익적 문제를 일으켰다거나 장시간에 걸쳐서 청와대는 대통령을 사칭했다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명단을 짤 때 법무부가 짜지 않습니까? 법무부의 심사위원회에서 기준만 세웁니다. 명단을 짜는 게 아니라. 이 특별사면은 원래는 이제 범죄인에 대해서 하는 거지만, 범죄인이라고 해도 뭐 특별한 사람들을 뽑아서 하는 특별사면이 있고,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살인, 강도라든가 성범죄 같은 그런 범죄인들을 제외하고 몇 % 이상 형기를 채운 사람들 이번에 그 사면을 해주자, 국민 차원 화합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사면이 된 게 말씀드린 실형 징역형과 관련된 사람만 8,000명이었고, 그다음에 뭐 운전면허 이런 거, 음주운전 이런 것까지 다 복권한 것까지 합하면 165만 명이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알고 그 사람을 누군가를 사면해 준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죠.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특별 사면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법무부 심사위원이고, 정 특별한 게 있다면 검찰총장이 할 수 있는 건 있죠. 검찰총장이 상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별도의 절차가 됩니다. 권한은 대통령의 것이지만 이 사면법으로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남용한 걸 막기 위해서 법무부에서 상신하거나 검찰총장이 상신했을 때 대통령이 재가를 해준 형태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가 나서서 이거를 사면해줄 그럴 개연성은 없는 거죠. 근데 김재원 국민의힘 의원이 저렇게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이 사기꾼이라는 이 친구가 대통령하고도 내가 좀 아는 사이다, 아마 이렇게 하고 다닌 모양이에요. 그거는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뭐 집에 가보면 대통령 부부가 그것도 이제 같이 찍은 사진이 아니라 대통령 내의 사진만 찍어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별하게 인연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해온 서신이 있는데 대통령의 편지. 대통령이 마치 그 사람에게 직접 보낸 것처럼 편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뭐 저는 그 편지를 직접 보진 않았지만 박수현 속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 이름으로 나가는 편지들은 보통 정성을 가지고 나가는 편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엉망으로 쓰여질 리가 없는 그런 편지 내용이라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치권 또는 언론계와 관련된 이제 하나의 게이트로 지금 막 일파만파 번져가고 있고, 이 사람의 본래 이제 기소된 혐의, 사기, 이 공판은 이제 계속 열리고 있는 모양인데, 이건 어느 정도의 처벌이 있겠습니까? 일단 이 액수 자체가 100억 원대가 넘어가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로서 50억 원대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최하 법정형이 5년입니다. 5년부터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검사들이 거기에 이제 연루가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어서 어느 정도의
범죄가 혐의가 드러나는 건 공수처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으로서는 경찰이 수사를 한 건 대가 관계를 따지지 않고 일단은 김영란법으로 수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 부장검사 같은 경우에도 이 뭐 고급 시계 같은 걸 받았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뭔가를 대가를 받았다는 게 없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만 지금 영장을 청구를 해서 압수수색을 했던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이제 대가 관계가 있다, 혹은 더 규모가 커진다, 여러 사람과 연루돼 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공수처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는 못하지만 아마 기초 수사 자체는 계속해서 경찰에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무튼 이번 기회에 뭐 정치 권력과 결탁한 어떤 잘못된 비위들은 뭐 다 드러나야 되겠지만 언론계도 여기에 상당히 연루가 돼 있어서 언론계와 관련된 일들도 다 이번 기회에 뿌리 뽑고 또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